네, 저는 이제 아두이노 쉽게 시작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18학번 안태욱입니다. 우선 저는 인베디드 컴퓨팅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 외에도 그냥 뭐 아두이노에 한번 관심이 있다면은 발표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DDR이나 포트 아니면 핀 레지스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번째는 타이머 카운터,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 레지스터 사용법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입니다. 아두이노라 하면은 이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AVR 제품군 중에서 이제 아트메가 328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한 개발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메가 328P에서는 이제 28개의 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이제 전원과 관련된 핀이기 때문에 23개의 데이터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제 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이 5개의 전원 핀 외에도 이제 클럭과 관련해서 이제 2개 핀을 사용하고, 리셋과 관련해서 1개의 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총 20개의 이제 데이터 입출력 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GPIO 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범용 목적을 가진 디지털 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핀은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자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메가 이제 328에서는 8비트 MCU로서 이제 핀들을 8개씩 묶어서 하나의 포트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23개의 이제 입출력을 쓸 핀을 이렇게 포트 3개로 나누어서 PB 포트, PC 포트, PD 포트, 이렇게 3가지 포트를 제공을 해서 이제 GPIO 핀들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 설명드린 것처럼 B포트, C포트, D포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23개를 각각 이제 8개, 그리고 C포트에는 이제 7개만 할당을 해서 여러가지 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는 이제 LED를 깜빡이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거는 보통 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이제 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것과 비슷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코드의 이제 최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레지스터들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보통 제조사에서 같은 헤더 파일들을 뭐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인클루드 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코딩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쉽게 레지스터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인 부분에서는 이제 DDR-빈에다가 0x20이라는 수를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영역으로 이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레지스터들을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값을 넣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while문 안에서는 이제 여기서 무한 루프를 계속 돌면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VR IO.header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레지스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SRAM에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이제 메모리 번지수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지스터 번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제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이제 미리 매크로를 정해놓고 그걸 인클루드만 하면은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러한 약간 편리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을 이제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지스터 종류나 아니면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데이터 시트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개발 보드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다운받으면 이제 뭐 IO 포트나 아니면 타이머,
아니면 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해야 하는 레지스터라던가 이제 레지스터의 구조, 그리고 레지스터의 이제 각각의 비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보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들의 종류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DDR 레지스터, 그리고 포트 레지스터와 이제 Pin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서 이제 사용하는 모든 핀들은 각각의 이제 모든 포트의 핀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제 풀업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트의 핀은 이제 뭐 PXN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B 포트라면 PB, 아니면 C 포트라면 PC, D 포트라면 P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트에서는 이제 총 여러 가지 핀들을 묶어서 관리한다 했는데, 이제 0부터 7까지 이렇게 뭐 번호를 매겨서 포트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포트에 대한 핀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레지스터와 이제 엮여서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레지스터가 바로 DDR과 포트, 그리고 Pin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PB 1번 핀에 대해서 이제 사용한다 하면은 이제 DDR-B 레지스터, 포트 B 레지스터, 이제 Pin-B 레지스터에서 1번 핀에 해당하는 비트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PB1의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DR 레지스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건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로서 이제 해당 포트의 특정 핀이 어떤 모드로 동작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DR 레지스터의 각각의 비트가 이제 1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 그 필드에 해당하는 핀은 이제 출력 핀으로 설정이 될 것이고, 이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 핀은 이제 입력 핀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트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DDR 레지스터의 값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DDR 레지스터가 1일 때, 그러니까 특정 핀이 출력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이제 해당 포트의 이제 포트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값을 써서 이제 신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레지스터 이제 비트에다가 0을 쓰게 되면은 이제 로우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해당 레지스터 비트에다가 1을 쓰게 되면은 이제 하이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이전에 DDR 레지스터에서 각각의 핀이 입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은 이때 포트 레지스터에는 이제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정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DDR 레지스터에서 이제 특정 비트가 이제 0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 핀에 해당하는 포트 레지스터에서 이제 만약에 0이 써져 있다면은 풀업 저항을 비활성화, 그리고 반대로 1이 써져 있다면은 내부 풀업 저항을 활성화시킨다, 약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 레지스터와 이제 포트 레지스터의 조합으로 조합에 따라서 이제 특정 핀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MCU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는 이제 PUD라는 비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 풀압 저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정과 관련된 건데, 이제 보통은 0의 값을 초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이거를 이전에 한번 바꾼 것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이제 DDR과 포트만 사용을 해서도 이제 이렇게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DR이 0일 때는 이제 특정 핀들이 이제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고, DDR이 1일 때는 이제 특정 핀들이 출력 모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 인풋 핀 어드레스 레지스터인데, 이거는 특정 핀에 가해지는 압력을 신호 값을 이제 보고 이거를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건데, 특정 핀에 만약에 하이 값이 가해지고 있다면은 여기 핀 레지스터를 읽었을 때 그 비트가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만약에 로우 신호가 가해지고 있다면은 특정 해당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드렸을 때 이제 0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럽트라 하면 이제 보통 앱 출력 하드웨어 등의 장치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해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게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보통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이제 메인 루프를 잠시 멈춰두고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ISR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문맥 교환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제 메인을 실행하던 이제 문맥을 잠시 스택에 넣어두고 인터럽트를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스택에서 문맥을 복원해서 메인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터럽트를 설명하게 되면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바로 인터럽트 벡터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입니다.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로 바꾸어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수행하는 명령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꾸어주는 명령을 인터럽트 벡터라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 한다면은 이 인터럽트 벡터를 그냥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써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컴파일하고 빌드한 기계열 파일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총 26개의 인터럽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면은 이제 각각의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벡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셋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 시트를 따라서 이제 0번지에 있는 인터럽트 벡터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셋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리셋 인터럽트가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제 인터럽트 벡터라 하면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옮겨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인터럽트 벡터가 이렇게 순서 데이터 시트에 맞게 차례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전역 인터럽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 인터럽트 또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역 인터럽트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레지스터의 이제 7번째 이제 비트 필드 이제 i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이제 i 값이 1일 때는 인터럽트가 활성화된 것이고 0일 때는 인터럽트가 비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이제 i를 0으로 바꿔두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안 될 때는 해당 필드를 클리어하고 이제 다시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할 때는 1로 세트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해서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인터럽트 설정과 관련된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기능에 따라 다른데 보통 UART 기능에 대해서는 UART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인터럽트 활성화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ADC에 대해서는 ADC 컨트롤 레지스터에 대해서 인터럽트 활성화 여부를 활성화 비활성화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X 이제 수신 성공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송에 성공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ADC 변환이 끝나고 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하거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역 인터럽트와 이제 개별 인터럽트 플래그를 조합해서 인터럽트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개별 인터럽트를 설정하실 때 이제 참고하실 만한 레지스터를 이제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전역 변수에 이제 value라는 변수가 있고 인터럽트 이제 서비스 루틴에서 이 value라는 값을 변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이 value 값을 확인해서 이제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컴파일러가 보기에는 이제 메인 함수 내부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ISR을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value라는 값이 바뀌지 않는 값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어서 마치 상수처럼 이제 취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while문 안에서 이제 if 조건은 이제 무조건 if 조건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최적화를 방지해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아트메가 삽입하는 이제 8비트의 MCU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int 밸류가 이제 16비트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접근을 할 때 값을 읽거나 쓸 때 이제 2번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을 하는 과정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값이 바뀌게 된다면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막아주는 코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코드인데, 보시면 이제 전역 변수 앞에다가 이제 볼라타일 지시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제 컴파일러가 해당 변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while 문안의 if 조건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조건을 검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토믹 블럭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아토믹 블럭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블럭 내부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에 접근할 때 2번을 접근하는 동안 그 사이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토믹 블럭에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스토어 스테이트고 나머지는 포스온입니다. 리스토어는 이제 해당 블럭을 실행하기 전에 전역 인터럽트 활성화 플래그를 이제 0으로 바꿔버려서 인터럽트를 비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리스토어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리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블럭이 끝났을 때 이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게 되고, 포스온으로 설정한다면은 이제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한 그대로 이제 블럭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동작을 보통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리스토어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이제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머 카운터라 하면은 이제 입력이 되는 클럭 수를 세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클럭의 수를 세어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8비트의 타이머 2개와 16비트 타이머 하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이머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펄스를 세는 카운트 레지스터, 그리고 카운터 레지스터 비교열 값을 저장하는 비교일치 레지스터, 그리고 타이머의 이제 초기 설정이나 이제 인터럽트와 관련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 레지스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클럭에서 분주기를 거쳐서 타이머로 이제 클럭이 입력될 텐데, 이 클럭의 수를 세어서 이제 한번 클럭이 칠 때마다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이 1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8비트 타이머에서는 이제 보통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255 다음에 이제 클럭을 세게 되면은 이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다시 값이 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하는 숫자를 세어서 이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교일치 레지스터를 통한 측정 방법인데, 이 비교일치 레지스터에는 이제 특정 값을 써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타이머의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올라가다가 이 비교일치 레지스터와 이제 값이 똑같아지면은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일치 레지스터에 발생하는 주기를 세어서도 이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비교일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이제 다시 0으로 초기화하지 않기 때문에 ISR 내부에서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이제 0으로 다시 바꿔줘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이제 1Hz의 클럭이 입력된다고 가정을 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운터를 1 증가시키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1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주기는 이제 총 256번에 이제 클럭이 쳐야 되니까 이때는 256초를 주기로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교일치에는 이때는 이제 레지스터에 100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초를 간격으로 비교일치 레지스터가 발생이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코드에서 이 비교일치 각각의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횟수를 세어서 인터럽트가 만약에 5번 발생했다면은 비교일치 인터럽트가 5번 발생했다면은 이제 500초가 경과한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이제 16MHz의 클럭이 입력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이머 카운터가 이제 1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너무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나 이제 비교일치 주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메인을 실행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 클럭에다가 이제 분주비를 나누어서 이거를 이제 타이머 카운터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주비를 1024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16MHz를 1024로 나누어서 15,625의 클럭이 이제 타이머 카운터로 입력이 되게 되고, 타이머 카운터를 1 증가시키는 시간은 이제 1초를 이 클럭수로 나누어서 0.000064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한 타이머 카운터 1 증가 시간에다가 카운터 레지스터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곱하여서 오버플로 주기를 구하고, 아니면 이제 비교일치 레지스터의 값을 곱하여서 이제 비교일치 인터럽트에 발생하는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만약에 1초를 측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1초를 오버플로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주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61.0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 61번의 오버플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1초가 경과한 것이 되고, 이때 비교일치 레지스터는 이제 156.25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비교일치 인터럽트가 156번 발생했을 때 약 1초가 경과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분주비를 1024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 조금 까다로운데, 이런 인베디드 컴퓨팅에서 사용한 교재를 참고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1000으로 나누어서 사용해서 조금 더 계산의 편의를 계산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체감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나중에 나에게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1000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분주비대로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스터 사용법을 쉽게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를 사용법을 우선 쉽게 파악하려면은 처음부터 데이터 시트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방대한 데이터 시트의 이제 문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 코드를 먼저 살펴보는데, 이때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쓰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얻은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이제 각각의 레지스터의 역할과 특정 비트들의 역할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샘플 코드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전에 봤던 코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